2000년 12월 31일 도쿄의 세타가야. 21세기 첫 해의 마지막 날, 일본 전역은 새해 맞이 열기로 들떠 있었죠. 하지만 그곳의 어느 한 가정집의 시간은 기묘한 기류만이 고요히 흐르게 됩니다. 다음날 2001년 1월 1일, 집안은 숨소리조차 없는 침묵에 잠겨 있었고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이 점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의 신고로 인해 일본은 믿기 힘든 참혹한 현실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현장은 일가족 4명 모두가 처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고 일부 언론은 잊을 수 없는 잔혹한 학살이라며 보도하게 되죠. 그날부터 일본 당국은 진실을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은 2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일본 FNN 보도국은 25년 만에 세타가야의 악몽을 재소환하게 됩니다. 그날 밤 11시경, 이중구조로 된 단독주택 2층에서 미야자와 가족은 평범한 연말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각, 누군가 화장실 창문으로 조심스레 침입하게 됩니다. 범인은 가장 먼저 2층에서 깊게 잠든 6살 된 막내 아들 방을 찾은 후 아이를 수건으로 목을 조른 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2층 계단에서 아버지 미야자와 마주친 범인은 주방에서 집어든 과도를 사용해 무차별적으로 찌르게 되죠. 그는 처절하게 저항했지만 범인의 강한 살이로 인해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안방 침실에 함께 있었던 아내와 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무참히 칼을 휘둘러 살해하게 되죠. 심지어 딸의 손에는 끝까지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이 집안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으로 연출된 것 또한 이 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일가족 4명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날 밤 30분 전에 억울하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반면 범인은 현장에서 즉시 도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게 되죠.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찾아 먹고 컴퓨터 인터넷까지 사용하게 되죠. 심지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았고 거실에서 잠을 잔 흔적까지 남긴 채 다음날 새벽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이 사건의 현장은 일본 전역에 충격과 분노로 드러나게 됩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이미 그곳은 한마디로 침묵에 잠긴 도살장이었습니다. 일가족 모두가 무참히 사망한 채 각기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고 범인은 마치 일부러 단서를 흘린 것처럼 집안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었죠. 그리고 범인이 사용한 물품들, 배설물과 혈흔에서는 같은 남성의 유전 정보가 일관되게 검출되었고 그의 혈액형 또한 A형으로 밝혀졌으며 지문 역시 확보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쯤이면 수사는 빠르게 진전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일본 경찰의 결정적인 허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두고 있었지만 범인의 DNA를 비교할 수 있는 전국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즉, 범인의 DNA는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대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게다가 범인이 남긴 신발 크기는 280이었고 당시 일본 남성 평균 발 크기보다 큰 편에 속했기에 일부 여론에서는 용의자를 외국인으로 추정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경찰은 초기 수사 방향을 원한 관계에만 초점을 맞춰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을 넘어 수사 시스템의 허점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남게 되죠. 그리고 25년 후 2025년 7월, 일본 FNN 보도국은 세타가야 사건에 대한 새로운 분석 결과를 보도합니다. 25년 전 무력하게 닫혀버렸던 수사의 문을 이제야 다시 열 수 있는 열쇠, 그것은 바로 DNA의 재해석이었습니다. FN이 보도한 내용은 단순히 이전 수사를 돌아본 것이 아니며 당시 수사가 결정적인 과학적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본질적인 비판이었죠. 日本で認められている DNA 捜査は、現場に残された DNA とある人物の DNA が
그렇게 최근 여론이 다시 불거진 이후 도쿄경시청은 2024년 현장에 남겨진 DNA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죠. 그 결과 당시 범인의 연령이 25년 전 추정했었던 나이와 다르다는 사실을 도출하게 됩니다. 過去の文献で唾液からでも、年齢の推定が可能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ので、 정확히 말하면 유전자의 노화 관련 메틸화 패턴을 분석하여 범인이 사건 당시 약 30세 전후였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즉, 이전까지의 가설과는 전혀 다른 2025년 현재 범인의 나이는 50대 이후로 추정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25년 전 수사 방향과 그 모든 추정과 통념이 완전히 다시 쓰여야 한다는 신호였죠. 그렇다면 한일 양국의 수사 방식은 어떠한가? 일본은 확실한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신중한 수사에 중점을 둡니다. 즉, 일본 경찰은 초동수사 때 법적 절차와 근거 중심의 수사를 고수하며 강제 수색이나 압수, 참고인 조사 모두 고전적으로 접근했었죠. 반면 한국은 초기 증거 수집과 강제 수사에 더 적극적인 편입니다. 범행 직후의 단서 확보, 주변 인물 조사 등 속도와 직관을 중시하며 때로는 과감한 추정과 여론 대응을 통해 수사를 진전시키기도 하죠. 그렇게 세타가야 사건처럼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수사는 결정적 단서를 놓쳤고 증거는 희미해졌으며 목격자의 기억 또한 흐릿해졌습니다. 그 결과 범인은 잡히지 않은 채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멸시켰으며 그 고통은 25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홀로 남겨진 그 빈집은 아직도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날 밤의 진실을 왜 나만 알고 있어야 하는가? (25년) 전 한 가족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 밤에 멈춰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벌어진 죄 없는 일가족 4명의 참혹한 죽음, 그리고 그날 밤 남겨진 DNA 흔적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외롭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사건을 기록하는 휘묘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